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진입니다. 화요일장에서 눈에 띄었던 주요 업종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업종에 비가 내렸고요. 화장품 업종은 맑은 하늘을 보였습니다. 먼저 2차 전지 업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인해서 이제는 자동차 업체에 이어서 차량용 반도체 업체의 주가도 급락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실망스러운 실적까지 더해지면서 현지 시간 30일 테슬라의 주가는 5개월 만에 $200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목표 주가는 $150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오늘 코스닥 하락을 이끌어줬던 2차 전지 업종이었고요. 하늘에는 비가 잔뜩 쏟아졌습니다. 이어서 화장품 업종을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격 인상 릴레이가 이번에는 뷰티 업계까지 덮쳐졌습니다. LG 생활건강은 11월부터 제품 가격을 평균 4에서 5% 인상하기로 했고요. 로레알 그룹 역시 평균 5%가량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니스프리는 올해 들어서 총 109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19.3% 인상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11월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절 등 쇼핑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대표적인 소비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화장품 업계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해졌습니다. 때문에 오늘 주가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에서 눈에 띄었던 주요 업종의 날씨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스타킹 화요일 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업종의 흐름을 좀 알아봤습니다. 테슬라가 $200가 깨졌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네네. 이재용 씨가 기다린 가격이 온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제가 기다리고 있긴 합니다. 지금 제가 좀만 더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좀 째려보는 시기 가져봐야 될 것 같고 또 재밌는 댓글이 달렸어요. 김 반장님께서 개콘 언제 복귀하나요? 아, 개콘 출신이시니까 얘기해 주세요. 언제 복귀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스타킹에 뼈를 묻었기 때문에. 아, 역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투자가 좀 재밌고 사실 개그를 하려면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의 한 70%에서 80% 거기 쏟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투자를 할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투자가 훨씬 더 지금은 재밌는 상황이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단 화요일 두 분 오늘의 함께해 줄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이상엽 이사,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건희 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장이 많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엽 이사? 네, 장이 안 좋으면 유산균을 먹어야 랄라라랄라 장까지 살아가는 유산균을 먹을까요? 아니면 뭐 어떤 걸 먹을까요? 일단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안 받아주시는 안 받아줬어요. 지금 개그를 쳤는데 지금 개그.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 건강이 중요하다. 잘 갖다 붙이네요. 네네. 지금 저는 전체 장에 대해서 오늘 좀 하락도 좀 폭이 컸는데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의 영향이 오늘 굉장히 컸고 그 여파가 좀 컸어요 오늘? 네. 근데 그 250불이 좀 무너졌었고 8월 저점 깨지고 200불 무너지고 그래서 조금 약간 이렇게 중요한 가격들을 이렇게 3번 정도 좀 이탈되니까 좀 많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아직 신용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최근 지수대와 신용을 올해 상반기 지금 지수대와 비교해 보면은 신용이 조금 더 나와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알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오르면 결국 이 경기 침체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내년쯤에. 그렇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자동차를 경기 침체제 나 경기 침체제 테슬라로 차 바꿔야지 뭐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게 좀 악재로 좀 계속 좀 작용을 받을까요? 더 좀 가격은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의 이번 실적에서 수익성,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지난 YOY 대비해서 그냥 반토막. 그래서 그래 수익성이 이제는 좀 많이 올라오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랬는데 뭐 정말 오늘 테슬라 하락한 일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테슬라조차도 이제 UAW 전미 그 자동차 노조에 관련된 소식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수익성이 최근에 좀 우려됐는데 더 또 우려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게 뭐 단기간에는 좀 해결이 안 되겠지만 좀 그 부분,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은데 하나씩 좀 이렇게 뭐 좋은 소식들이 좀 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실적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실적이 나쁘진 않은데 실적이 좀 안 좋아지긴 했죠. 많이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실적도 그렇게 좋아 보진 않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좀 하락의 요인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요인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좀 하락장이라 지난 종목에 대한 리뷰보다는 지금 어떻게 좀 장이 돌아갈까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좋죠. 이건희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올해 상승분 다 반납했어요. 코스피는. 더 밑으로 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올 연말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래 떨어질 때는 이제 뭐 좀 더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느낌은 한 2,100선까지는 열어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2,100까지요? 그러니까 올해 최저점이 2,100이었죠. 네, 그렇죠. 이제 심리적 바닥을 한번 찍어줘야 이게 사실은 반등이 나와도 세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다. 이번 달만 한 2조 8천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안 돌아온다는 건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나라 전체 경제 전반이 지금 안 좋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도 있고 뭐 우리만 안 좋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안 좋은 나라들 많습니다. 근데 주가상으로 우리만 좀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유독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연초 대비했을 때도.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이제 무역 적자 계속 이어지고 있고 기업들 실적 지금 생각보다 가이던스보다 안 나오는 회사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에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의 영향 뭐 이런 것도 크고 그나마 버텨줬던 뭐 반도체라든지 또 이제 뭐 2차 전지는 지금 뭐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밀리고 있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거품이 다 빠지는 순간이라는 게 시장에서 이 정도면 많이 빠졌어 라는 느낌이 올 때까지는 빠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그 느낌이 아직은 안 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종목은 이 정도는 더 빠져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더 있다. 굉장히 솔직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굉장히 솔직한 말씀. 그러니까 뭐 이 정도인 거죠. 화가 날 정도로 빠져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그때 바닥이다. 그렇죠. 그렇게 좀 생각해봐도 될까요? 근데 지금 화가 날 정도로 많이 빠져 있던 뭐 바이오도 반등이 나왔었고 올해. 그다음에 지금 화가 날 정도로 많이 빠져 있는 리오프닝들도 올라오고 있죠. 이제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빠질 만큼 많이 빠진 것만큼 호재는 없습니다. 사실 주가가 싸진 거는 그만큼 이제 매력적이라는 건데 이제 매력적인 종목들이 한두 개씩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바닥은 거의 다 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근데 항상 저는 한 2,200선을 지지를 할 거라고 보는데 계산상으로는. 근데 항상 보면 빠질 때 한 번 정도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오죠.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한 2,100까지 열어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때 되면 잘 현금 갖고 계시다가 좋은 종목 사시면 오히려 더 큰 수익이 난다. 8시 뉴스에 메인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큰일 났습니다 라고 나오면 거의 바닥입니다. 그때부터 좀 그때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시면 되고. 근데 오히려 이제 이 주식이 사상 최고가를 갑니다 뭐 이러면 그때부터 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맞아요. 저도 항상 주식 공부할 때 저렇게 배웠거든요. 갑자기 뭐 주식시장 뉴스에서 뭐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다, 뭐 이런 거죠. 뭐 VI가 발동됐다. 그때 뭐 이럴 때는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시장이다. 많이 하락하고 있는 시장은 오히려 누군가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도 이렇게 주식을 배워서 저도 그 지점들이 어느 지점인지 계속 좀 째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 좀 봐야겠습니다. 여기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편안해져요. 왜냐하면 집에서 혼자 고민하고 있으면은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방송도 보시면서 이렇게 같이 서로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항상 좀 가지고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종목 보겠습니다.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 씨. 자, 어려운 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좋은 종목 알려줘야 돼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엽 이사님은 네오위즈 가져와 주셨고요. 오늘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건희 부장님은 한세실업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9%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이상엽 이사님의 네오위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진의 늪에 빠져있는 국내 게임 업계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네오위즈입니다. 네오위즈는 피해 거짓으로 유명한데요. 피해 거짓은 국내 게임 업계 진출이 뚜렷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콘솔 시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피해 거짓은 누적 판매량이 한 달여 만에 100만 장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증권가에서는 피해 거짓으로만 600억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까지 8종의 신작을 더 출시하겠다고 밝힌 네오위즈인데요. 또 여기에는 콘솔 게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또 차기 콘솔 게임까지 연타석 흥행에 성공한다면 앞으로 게임 업계에서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오위즈의 주가도 상승세를 탈 수 있을까요? 이상엽 이사님께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엽 이사님께서 처음으로 게임주를 가져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전문가분들께서 게임주 잘 안 건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게임주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게임주를 가져오신 게 아마 이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굉장히 좀 흥행을 거두고 있다. 흥행을 시작할 조짐이 보인다. 뭐 이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 거짓 해봤어요? 저요? 네. 아니요. 안 해봤어요? 저는 사실 게임을 뭐 그렇게 뭐 좀 딱 좋아하진 않죠. 많이 하진 않아요. 많이 하진 않죠. 네, 게임 하는 주식장 보고 있죠. 네, 저는 이게 게임이라고 생각하기 그 시간에 그걸 또 투자한다. 그렇죠. 네. 게임을 해도 주식 관련된 게임을 해요. 뭐 어디 투자하고 막 이런 심시티라든가 뭐 이런 것도 그런 도시 만들고 도시 짓고 그런 거. 네, 뭐 그런 게임을 합니다. 그런 거 재밌죠. 사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내용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언제 하나 항상 아니 갑자기 피해 거짓. 죄송합니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네. 그 이제 피해 거짓이 기대감이 정말 컸었고 작년 이제 게임스컴 2022에서도 이제 3관왕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컸다가 좀 이렇게 뭐 스팀에서 뭐 최고 동시 접속자 수가 뭐 예상보다 적어서 뭐 우려감이 있었었고 그래서 좀 주가가 좀 하락한 부분도 있었는데 피해 거짓이 이제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좀 확장 콘텐츠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요게 제작비가 약 한 200억 원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많이 드는군요. 네, 손익분기점은 한 달여 만에 바로 이제 넘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피해 거짓이 그 피노키오를 가지고 고전동화 피노키오를 가지고 좀 잔혹한 형태로 소울라이크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내용 스토리 자체가 매력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그 IP로 좀 영화 좀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제안도 지금 들어온 거죠. 영화 제안까지. 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지금 진전되진 않았지만, 진짜 이게 잘 좀 매듭이 지어진다고 하면은 피해 거짓으로 관련된 영화도 좀 언젠가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대되는데요. 네, 진짜? 네, 그래서 이만큼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오이즈가 뭐 잘 만든 상도 받았는데 피해 거짓으로. 또 이게 최고의 비주얼 디자인 부문에 뭐 이게 보니까 뭐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라는 그런 시상식이 있는데 조금 말씀드린 뭐 최고의 비주얼 디자인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올해 41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상식 중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역사가 깊은 어워드인데 거기에서 좀 후보에 올랐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좀 좋은 소식이 들리면은 바닥 잡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주가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시상식이 언제 있냐? 네, 11월 10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먼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적 발표가 또 11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도 하면서 그 다음 날에 시상식도 있으니까요. 그거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에서 뭐 산나비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오이즈가 인디 브랜드를 정말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육성을 해왔는데 산나비도 11월 9일 날 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날에 출시가 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조금 관심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게 지난 8월에 좀 마지막 베타 테스트 버전이 공개됐었는데 이게 스팀에서 게임 리뷰를 남긴 게이머 중에서 한 90%가 넘는 인원이 굉장히 좋은 평가,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긍정적이다 그런 지표에 좀 평가를 하면서 평가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3분기 영업이익도 지금 한 434억 원이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기에 400원이 넘는다는 실적 수치가 얼마나 큰 거냐면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200억도 안 됐어요. 근데 분기 하나만으로도 400억이 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기대감은 크겠다. 수급도 좋고. 알겠습니다. 게임주가 좀 계속해서 좀 전체적으로 안 좋았었는데 사실 이렇게 좀 콘솔 게임은 또 우리나라 특히 좀 많이 안 만들었던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게 이슈가 받으면 게임주도 확실히 좀 움직일 만한 아까 말씀하셨던 이벤트들이 좀 11월 달에 굉장히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 근데 11월 달에 맞네요. 이 10월 스타킹인데. 그렇죠. 10월 근데
11월 뭐 왜 말을 더듬으시죠? 결과가 좀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네. 기간이 별로 안 남았지만 네. 그래도 이렇다고 막 저기 위에 있는 막 변동성 큰 종목을 소개해드리기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지구가 멸망하도록 사과 한 그루를 심는 그 마음으로. 네. 뭐 또 지구 멸망까지 갑니까? 그런 마음으로 좋은 거를. 네, 근데 매력적이네요. 네. 이게 사용자들이 90%가 또 이게 좋다는 얘기를 90% 적었다는 이상이, 거는 그럼 별점이 한 4-5개 다 되는 거네. 네네. 주식 얘기하다 지구 멸망까지 나오죠. 알겠습니다. 자, 이건희 부장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OX로 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갈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자, 하나, 둘, 셋. 5로 드셨습니다. 5 나오네요. 자, 내부 위주 괜찮습니까? 예, 저도 열심히 째려보고 있는 종목인데. 째려보고 있어. 그래요? 일단 피해 거짓은 이미 이제 증권 바닥에서 이제 많이 알려져서 이게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네네. 피해 거짓 때문에. 이제 한번 이제 이런 상품을 내놓겠다라고 하니까 되게 기대감이 컸던 작품이었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이제 나올 때는 시점에는 한번 폭락이 나왔는데 그때 평가가 일시적으로 좀 안 좋게 기대보다 좀 못해서 그랬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100만 장을 후딱 팔았습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우리나라 콘솔 게임에서 어떻게 보면은 첫 성공작이다. 그 크래프톤이 한번 내놨다가 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콘솔 게임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주로 쓰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는 기존의 과금형 게임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신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잘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주가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뭐 이 자리는 뭐 사볼 만하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사볼 만하다. 자, 마지막으로 목표가, 손절가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5,000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선택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매수! 매수일 거예요. 게임주는 당분간 안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게임주는 안 봅니다. 저는 이 게임주 왠지 느낌 좋습니다. 피노키오 스토리에 대한 얘기고, 이거 좀 해보셨어요? 아니, 해보진 않았죠. 저도 약간 이게 시간을 거기에 쏟는 타입은 아닌데, 느낌 좋아요. 째려보고 오셨다니까 또. 같이 째려보실 생각이시죠? 같이 크게 째려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재용 씨 포트에 올리고 남은 10월달에 종목 변화 좀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 씨. 네, 이건희 부장님의 한세실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줄어들었던 의류 소비가 올 3분기에 저점을 찍고 다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세실업은 OEM, ODM 기업으로서 일본과 미국 등 글로벌 패션 회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요. 캐주얼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 갭이 대표적인 고객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상황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재고가 줄어들고 수주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주 확대에 대비해서 한세실업은 베트남 공장에서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 대신 자동화 설비가 더욱더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인건비는 줄어들고 앞으로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매출 2조 원 회복과 함께 또 두 자릿수 성장을 목표로 두고 있는 한세실업입니다. 그렇다면 주가 전망은 어떨까요? 이건희 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희 부장님의 종목은 한세실업입니다. 종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한세실업 대표적으로 이제 옷 잘 만드는 기업이죠. 예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싸게 인건비 싸게 만들어서 대신 이제 OEM으로 만들어주고 이제 하는 기업인데 영원무역은 조금 고급화로 갔는데 한세실업은 약간 좀 저가 중저가 브랜드, 그러니까 갭이나 뭐 올드네이비나 뭐 그다음에 대중적인 그런 의류, 월마트에 들어가는 의류들 이런 것들 만들어주는 회사죠.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공장이 대부분 다 해외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력은 베트남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베트남에서 얼마 전에 IR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베트남이 이제 메인인데 그쪽에 지금 공장들을 이제 자동화시키는 과정에 지금 놓여 있고요. 일부 공장은 거의 한 50% 정도 자동화가 이제 완료됐고 한 80%까지 끌어올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지금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데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자동화로 좀 이제 인원을 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또 이제 보면 최근에 이제 섬유가 굉장히 오염을 많이 시킨다 그래서 원단이나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짜투리가 안 남게 최대한 뭐 이런 이제 그런 기계도 이제 도입을 하고 해서 한세실업이 좀 탈바꿈을 잘 하고 있는데 이걸 언제 투자했냐면 이번에 코로나 시기 때 안 좋을 때 한참 그때 투자를 한 300억을 단행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지금
이게 빛을 발하고 있다. 위기가 기회가 된 거네요. 그렇죠. 위기가 기회가 됐는데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사실은 폭락이 나왔던 장이죠. 오늘 사실 이런 날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이런 종목이 있어요, 진짜. 그렇죠. 이제 주목을 못 받다가 이 친구는 돈을 잘 버는구나 이게 올라오는 건데 4분기에도 1년 만에 뭐 탑9이 이제 성장권에 들어가는데 또 이제 중요한 건 미국의 주로 OEM 미국의 브랜드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주력 시장이 미국의 의류업체들이 지금 재고를 늘리는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계절적으로도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네네. 순간적으로 이제 줄여놨더니 생각보다 미국 애들이 안 살 것 같아서 소비자들이 안 살 것 같아서 줄였는데 생각보다 잘 팔려. 자꾸 재고가 부족하네.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한세실업 입장에서는 지금 원화가 약세인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호재고 입장에서는 이제 뭐 달러 수입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한세실업은 오히려 지금 투자하기 좀 어려운 시기에 대안주로 좀 등극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여기 매경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소비재를 좀 봐야 된다 이제. 소비재 시대. 네, 근데 지금 이제 필수 소비재들이 특히 이제 좋은 편인데 오늘도 특히 화장품이나 이런 의류 쪽이 좋았던 이유가 약간 그런 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세실업은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 사상 최고가를 찍었지만 뭐 연간으로 그런 거고요. 올해 주봉 월봉 보시면 월봉 한번 차트 잠깐만 한번 볼까요? 차트 좀 볼까요?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네. 이 월봉 보면 주식하는 사람들이 절대 안 살 주식이죠. 예. 그냥 옆으로 그냥 쫙 갔었네요. 근데 이제 주봉이나 월봉 보면은 이제 주봉은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오늘 올해 이렇게 올라왔는데 충분히 이제 보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다. 고점이 한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네. 이제 계속 지금 작년에 매출이 좋았다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다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는 도전을 한번 해봐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이상희 배상께 OX로 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옵니까 X입니까? 반대. 저기 약간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개그 좀 다른 것 같아요. 개그 욕심이 좀 일부러 틀리는 척했으면 개그 천재 인정. 아니 개그 천재시더라니까. 저번에도 뭐 개그 잘 치고 있었어 또. 어제도 오군요. 오늘 왜 온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 잠깐 이상한 걸 웃기지 말아요. 자꾸 이상한 걸로. 아니 뭐 세계 지구 뭐 정말까지 나오고 말이야. 왜 옵니까? 그 이제 재고를 쌓는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올해 리스타킹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수급도 너무나 좋고 그리고 유통업계로 보면은 11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대 쇼핑 축제인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또 24일 날 있고 또 이제 광군제도 11월 10일 날 있고 또 이제 겨울철 옷을 준비할 텐데 이게 단가가 높죠.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참 시장이 힘들 때도 이렇게 좀 부각받는 걸 봤을 때는 시가총액 9천억 강하게 돌파하면은 이거 뭐 1조 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도 오늘 흐름을 보고서는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아무래도 좀 소비주, 가치주 위주로 좀 돌아가기 마련이라 이쪽으로 아마 좀 대피하고 계신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오늘 또 거래량이 또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늘 거래량 많았어요. 그런 이제 관심을 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목표가 손절가 말씀해 주시죠. 목표가는 3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아까 차트에서 보여드렸던 거기까지 갈 수 있지 않아 거기가 한 29,500원입니다. 고점이. 그러면 3만 원까지는 한번 보시고 손절가는 2만 원. 짧게 잡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패스. 소비재, 필수 소비재에 관심 있는 거예요? 갭이 좋아요. 나도 갭은 좋아해요. 저 대학교 때 갭 엄청 입었습니다. 맞아요. 모자도 많이 샀고. 맞아요. 저도 많이 입었어요. 폴로 사기엔 너무 비쌌고. 맞아. 갭이 좀 적당한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 옛날 생각도 나고. 지금은 약간 좀 소비주에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숨어 있어야 되고 좀 대피 있어야 되는 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포트에 올려서 한 달 동안 또 며칠 안 남은 한 달이죠. 10월 수익률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좋은 종목 가져오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이재용 씨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왜 아까 X를 들어가시나. 고생하셨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